한국에 들러서 왔는데 헷갈릴 정도다. 이곳이 G7 국가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한 여행 인플루언서는 캐나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뜻밖의 한국을 부각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캐나다 서부의 관문이라고도 하는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은 처음 보는 상황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이 거론되며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며, 밴쿠버만 그런 게 아니고 토론토는 물론 캐나다 전역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는 캐나다만의 문제도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공통된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반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최근 공항 사태에 대해서 일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한국과 비교하면서 여기서는 당연하며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각국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왜 한국이 언급되는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우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는 국면이 되면서 급속하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주나 유럽 쪽에서는 훨씬 많은 여행객이 여행을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주 쪽에서 여행객이 많아진 이유는 현재 환율 폭등으로 최고의 여행 기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 여행객이 가장 많지만 두 번째로는 상당히 먼 나라인 미국이 차지할 정도인데, 미국인들은 최소한 30% 이상의 바겐세일이라면서 너도 나도 환율 효과를 만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인들도 베트남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비슷한 동남아 국가들로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행 업계에서는 과거 원&N 환율이 700원대였을 때 한국에서 일본에 대거 여행 간 것과 비슷하다고 전합니다. 반대로 동남아에서는 이러한 관광객들을 어느 때보다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베트남, 태국 등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 기간 GDP가 최소 30-40% 이상 날아간 상황인데요. 이들 국가들은 국가 경제에 초비상사태가 걸렸으며, 베트남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베트남 전 지역의 지방관광 담당관들에게 여행 프로모션을 지시하며 일부 지역은 한국 관광객에게 올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총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은 한국인을 비롯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곳은 입국 시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공항 입국을 할 때 백신은 물론 PCR 신속항원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셀프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만 스스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이 없어진 셈이며 외국인들이 빨리 들어와서 여행 적자를 메꿔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금까지 베트남 경제 기여도에 비해서 한국에게 특히 엄격하게 했던 방역 조치도 거의 없애는 등 최대한 입국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주며 여러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행과 방역 지침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WHO 거블의 여수스 총장에 따르면 이번 여름에 유럽에서 코로나가 대확산될 걸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 창궐 시에 다시 한번 방역 강화를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행객 수요는 폭발하고 여전히 방역을 지속하는 나라들이 혼자하면서 입국하려는 관광객들은 각 국가에서 입국할 때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 한국이 언급되는 상황인 것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경우 국경의 전면적 개방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일본 여행이 시작되었고 여행사의 일본 패키지 여행 상품이 매진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막상 일본 자유여행은 갈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한 가지 더 당황스러운 상황도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생각보다 엄격한 방역수칙에 놀랐고 공항에 묶이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 브라질 대표팀의 경우에는 일본에 도착하고 1시간 이상 검사를 받느라 매우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감독은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배려해줬으나 일본은 우리를 감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맥락은 전세계 여행객들이 막상 일본을 꺼리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역대급으로 저렴해진 엔화 환율 때문에 일본 여행 한번 가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다가도 일본이 단체 관광객만 받고 일본에 입국하면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 지침서만 17페이지 가량이 되는 것을 보고 일본 입국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네다 공항이 썰렁하고 외면당한다고 말합니다. 공항에서도 과도한 검사는 물론이고 인원조차 부족해 검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여행업계에서는 개방을 하던지 아니면 방역수칙을 강화하던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하면서 여전히 각 국들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일본은 오히려 양반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역수칙 완화로 인해서 최근 캐나다는 입국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캐나다는 동남아나 일부 국가들처럼 방역이 완전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캐나다 각 공항에서는 코로나19 사전검사 의무화 등 주요 방역수칙을 폐지한 이후에도 입국심사 시 방역 관련 필수 질문이나 즉석 무작위 검사 등 기초적 방역 절차는 여전히 시행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에 도착한 승객들은 전무후무한 상황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지 CBC 방송에 따르면 공항 당국의 준비 부족과 인력난으로 수개월째 입국장이 대혼란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입국 심사를 처리하는 현장 인력이 태부족해 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비행기가 착륙을 해도 2시간은 그냥 좌석에 앉아서 꼼짝도 못한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10시간을 걸려서 캐나다에 착륙했더니 입국 심사까지 포함해 15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객들은 불만과 분노가 극심해지면서 애꿎은 승무원들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캐나다에 있는 한국 현지인들은 오히려 침착한데 이런 일이 대수롭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가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며 본래 각종 공공기관 서비스는 말 그대로 나무늘보라며, 따라서 본래 공항에서 입국 수속이 빠른 편도 아닌데 기초 방역조차도 철저히 하니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공항의 입국 수속은 코로나 이전보다 4배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여행과 방역 지침을 동시에 시행하는 건 넌센스라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둘 다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당장 방역 지침을 해제하라고 비판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역도 하면서 동시에 공항 시스템을 순조롭게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24시간 PCR 검사를 가동 중이며 그러면서도 입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전세계 서비스 분야에서 10년 넘게 1위를 해왔기 때문에 천지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캐나다에 도착한 각국 승객은 한국에서 인천공항에 입국한 것과 비교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독일 관광객은 인천공항은 최고인데 그 이유는 독일 베를린에 와보면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브란데부르크 공항은 완공하는 데만 거의 10년이 걸리는 등 독일의 최대 굴욕이 됐습니다. 독일인들은 기술의 독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공항만큼은 한국에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 기발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통해 전세계 입국인을 배려했는데요. 도착한 해외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빠른 서비스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시켰으며, 안 그래도 인천공항은 전세계 여행객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수속도 빠르다고 입소문이 났는데,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한 것입니다. 한 여행 인플루언서는 한국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G7 국가의 명성에 걸맞는지 보라며 공항에 도착하니 말도 안 나온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한국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신속하고 명확했으며 설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공항에 아무런 대책 없는 4시간 걸리는 입국 수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서방에서는 G7은 물론이고 수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을 극찬한 이유와 비슷한 것이며, 선진국이라는 배지만 달았을 뿐 실제로 위기 상황에 사회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 최근 국토부는 공항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날은 영국 히드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일본 나리타 등 주요 공항의 관계자들이 와서 공항의 신기술 적용과 공항별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해 논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공항에 관해서는 글로벌 리더로서 다양한 국가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계 주요 공항은 한국 공항 운영의 서비스를 벤치마크하려고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급기야 인천공항은 이제 자사의 운영 노하우 자체를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르 같은 경우에는 마추픽추 신공항과 더불어 인천공항에 노하우가 맞물려 있는 데다가 한국의 스마트 시티까지 동시에 엮어서 그야말로 한국을 롤 모델로 삼는 모습도 등장한 것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쿠웨이트 왕실도 새로운 공항 터미널을 한국에 전격 맡기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 나라의 관문, 첫인상은 공항인데 한국은 다양한 나라들의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이후 국가들의 국경이 개방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여행을 개방하면 방역 부분을 거의 없애거나 아니면 방역만 하라는 혼란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많은 국가들 중에 그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면서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지난 2년 팬데믹 동안에 국경을 개방하면서도 일상을 지속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증한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